기반 피부 변화 추정 및 개선 서비스로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여드름은 심리적인 자존감과 강력히 연결된 질환이면서도 수면 부족, 스트레스, 식습관 등 생활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만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도 치료만큼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습관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피부 상태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불편을 겪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용자들이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파악해 더 나은 루틴을 실천하고 싶어한다는 니즈가 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부 사진 기반 AI 분석과 생활습관 기록을 결합해 피부의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 원인과 루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치료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법은 크게 약물적 치료와 물리적 치료로 나뉘는데요. 약물적 치료는 먹는 약과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 나뉘는데 그런 좀 단기적인 항생제 처방이 있고 또한 장기적인 예를 들면 이소티논 같은 피지를 말리는 약 같은 거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는 외용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액이나 아니면 연고 같은 것을 바르게 되는데 실제로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또한 물리적 치료에는 필링이나 레이저, 압출이나 염증 주사 같은 걸 받게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고통이 굉장히 커서 기존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를 해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부 상태가 크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비스는 단순한 피부 진단 앱이 아닌 AI 기반 피부 상태 변화 추적, 루틴 설계, 피드백 제공이라는 종합적인 생활 루틴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AI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얼굴 여드름 상태를 시각화하고 수면, 식습관, 생리주기, 스트레스 등의 생활 기록을 함께 연동하여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 간의 상관관계를 사용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루틴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를 들면 수분 섭취하기, 베개 커버 갈기 등의 작은 단위의 행동 미션을 제공하고 성공 시에는 가벼운 리워드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저희의 주요 서비스 타겟은 피부에 관심이 많고 이미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만족을 느끼는 20대 중후반 여성 사용자입니다. 이들은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 루틴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에게는 내 피부 상태를 매일 기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받는 서비스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지속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는 단순히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와 일상 루틴의 연결고리를 사용자가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매일의 선택이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체감하고 피부라는 감정적 부위에 대한 자기 통제감을 회복하며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만족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피부 진단과 시각화 기술을 사용하여 병원과의 연계 가능성, 피부과 전문의 상담 자료로도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커멘트 은수님. 네,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고 AI 기반으로 이렇게 피부라든지 여드름 이런 거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먼저 매일매일의 피부 사진을 앱상에서 촬영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이후에 맞춤 그 습관이 제공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일반적인 루틴이 제공될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성님. 일단 주요 소비자층을 봤을 때는 뭔가 병원 진료까지 간 어떻게 보면 치료나 큐어의 관점에서 뭔가 니즈가 있는 소비자층을 제시한 것 같으신데 서비스 방향성을 봤을 때는 그거보다 일상생활의 습관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이게 큐어 측면에서의 솔루션보다는 뭔가 좀 케어하고 싶은 측면에서의 솔루션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AI 기반 시각적 진단도 되게 큰 과업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 맞춤 어드바이징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좀 더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여드름도 굉장히 많은 레인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소티논 같은 장기적인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굉장히 만성적인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3-4번 정도 단발적으로 뭐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오는 굉장히 그런 낮은 심각도의 환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환자의 경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피부가 더 좋아진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소티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잠을 많이 자지 못했으면 피부에 수포가 올라온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그런 그 피부과에 가는 그런 큐어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선님? 네. 현선님? 네. 우선 발표 정말 잘 들리고요. 피부가 안 좋아지는 원인이 있는지 수면부죠. 수분섭취부죠. 밀가루, 당분 등을 좀 많이 먹는다거나 그런 걸 들 수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겠죠. 그것을 앱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 먹지 말아야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들을까,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굉장히 큰 니즈가 있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저버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매일 FC 알림으로 오늘은 커피 대신 티를 마셔보는 게 어때? 오늘은 당분이 들어간 음료 대신 당분이 없는 음료를 먹으면 더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의 개입이라도 해주면 그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기 안 한 사람 우리 의원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주요 타겟층을 20대 여성으로 맞춰주셨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여성들 보통 이제 피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고 아까 많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남성층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선크림을 안 바르는 사람도 하고 이제 그 관리를 안 해서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그 아픈 레이저를 맞고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사실들을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의 타겟으로 이런 행동은 사실 피부에 안 좋습니다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현민님? 너무 잘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물리적 치료 부분에서 과연 저희 동생도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들긴 하지만 1, 2주면 생각보다 크게 호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비용을 들더라도 피부과를 가는 게 훨씬 단기간으로 빨리 치료할 수 있는데 그쪽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피드백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게 피부과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피부과 진료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그런 압출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단기간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니까 크게 호전이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언제 재발을 해서 압출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압출 치료를 그 텀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한다기보다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압출을 받은 이후에는 그 압출 효과가 좀 4, 5일 정도 길게 남아서 다운타임이 생기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피부에 굉장히 예민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달라지는 피부 상태를 뭐 핸드폰 그 카메라로 찍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 그렇게 심리적 자존감이 낮아졌을 경우에 이런 서비스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우리 한 팀 더 있는데 거기는 안 해요? 없나요? 두 팀? 다 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얘기를 갖다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스트롱한 니즈가 이 팀은 진행하세요. 네, 원하시면은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 스트롱한 니즈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뭐 너무 늙어서 사실은 얼굴에 뭐가 나든 안 나든 별 케어를 안 하는데 이제 실제로 얼굴에 뭐가 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절실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갖다 디벨롭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두 팀까지 해서 전체 다 마무리를 갖다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중간 발표를 일주일 뒤로 미루고 다음 주에는 우리 맥락 분석과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서 실제로 분석 파트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요 세 가지 분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게 관계자, 맥락. 요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스트롱한 니즈가 있느냐, 우리 관계자 분석과 과업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능한 그런 서비스냐 또는 프로덕트냐, 그리고 이런 관계자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환경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다 사용하는가,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분석 파트, 소위 말하는 UX 리서치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요 세 가지를 분석해서 이거를 통해서 스트롱한 니즈가 있고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고 쓰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맥락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컨셉 모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둘 간의 싱크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기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석 단계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요 다음에 기획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 가서 이제 이 충분한 데이터가 없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분석 단계를 진행한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45분이거든요. 우리 10분 쉬고 나서 55분에 만나서 과학 분석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